네, 출발 킹스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갑니다. 저희 프로그램 KT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막템 포인트에서는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그에 따른 필승 투자 전략 세워보고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향후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해 살펴보고요.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문제점 분석합니다. 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오전장 정리와 효과적인 오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김혜영 캐스터로부터 자세한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2,000선 아래의 답부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전일 코스피 지수 역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EU 재무장관 회의와 옵션 만기를 앞두고 과연 우리 증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소폭의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 0.28% 상승하면서 198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현재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외국인은 233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째 상승 흐름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N자형 상승 패턴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이 4년째 계속되고 있는 550선의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으로 기분 좋게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 0.67% 상승하면서 54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134억 원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환율은 연일 연저점을 경신한 부담감과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으로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1일 있을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변동이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 환율은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 1원 70전 오르면서 1110원 30전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22%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137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 역시 강보합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23만 8,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기아차 역시 0.56%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LG화학만이 1% 이상 하락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94%, 현대중공업이 0.61%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0.63% 상승하면서 23,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1.62% 상승하면서 28,200원에 거래가 중입니다. 파라다이스도 강보합권을 이어가고 있고요. SN과 서울반도체가 1%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은 0.95% 약 보합세에서 거래가 중이고요. 연일 상승세를 이어나가던 위메이드 역시 차익 실현에 따른 매물로 인한 현상일까요? 현재 0.79% 약보합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CJ는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젠백스와 포스코 ICT 역시 1% 내외의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테마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강세에 힘입어 운송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1% 이상 상승한 모습, 한진해운홀딩스도 1% 이상 상승하면서 6,590원에 거래 중입니다. 대형 화장품 주가가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1.70% 상승하면서 주당 11,000원씩 오른 모습이고요. 아모레퍼시픽도 1.29% 상승하면서 126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리아나 역시 1% 이상의 상승 흐름, 한국화장품제조와 코스맥스 역시 강보합권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주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나로호를 자체 발사한다는 발언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양 ENG가 4% 이상의 상승 흐름, 비츠로테크는 5.85% 상승하면서 7,420원에 거래 중이고요. 세트랙아이 역시 4%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26,9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바른손 게임즈가 팡 시리즈 테마에 힘입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일 연속 상한가에 육박하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0.10% 하락세를 보이며 4,785원에 거래 중입니다. 사이테마주인 DI가 4일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가격 제한폭이 오른 8,650원까지 거래가 되는데요. 현재 14.87% 상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와이즈엔터테인먼트가 급락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1.69% 상승하면서 9만 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동섭 마켓 포인트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동섭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별다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듯합니다.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 나올 내용, 또 이것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요? 예, 유럽 재무장관이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주요 안건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집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스페인 문제, 요즘 스페인 지방정부도 중앙정부한테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문제, 그 다음에 유럽의 항구적인 구제금융인 유로 안정화 기구죠. ESM, 이게 출범에 대해서 논의를 하죠. 일단 ESM은 어저께 출범을 했고요. 5천억 유로를 가용 자원으로 해서 출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트로이카의 실사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재무장관 회담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문제인데요. 유로존 재무장관에서 스페인 구제금융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구제금융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독일의 볼프강 슈이블레 재무장관도 역시 스페인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으며 지금 현재 재정 절차 구조 계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제금융에 대한 얘기가 이런 식으로 흘렀기 때문에 아마도 어저께 유로존이 상승 하루 만에 하락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스페인은 구제금융을 결국 신청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ESM에서 가용자원 5천억 유로인데 실제로 스페인이 문제가 되면 약 한 8천억 유로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결이 안 되죠. 또 스페인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탈리아까지 번지기 때문에 ESM에 5천억 유로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스페인 문제가 시장에서는 이제 수면 밑에 자꾸 가라앉으려 하는 모습은 있지만 이것이 이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존속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의 120억 유로가 어떻게 지원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실사를 통해서는 약간 반대 의사를 좀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의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재무장관 회의는 밝은 표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로존의 상설 구제 금융기관인 유로 안정화 기구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로존 회원국들 간의 구제 금융 지원 조건이 합의되진 않은 상태여서 과연 이 기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더 지켜봐야만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ESM이 이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합헌이 됐기 때문에 진행은 되죠. 근데 이제 5천억 유로 정도의 방화벽을 만든 상황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5천억 유로 가지고는 사실 그리스 하나 정도, 스페인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SM이 공식 출범했지만 이게 전체적인 시장의 문제를 방어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ESM에 20에서 은행 라이센스를 줘서 저리로 자금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돼야만이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실 ESM이
스페인 문제가 혹시 불거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ECB 역할이 좀 확대가 돼야 ESM이 부족한 부분을 ECB에서 막아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출범을 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 정도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유로존의 17개국이 연합을 했다라는 상징성으로 봐야지 이것이 이제 시장을 완전히 그 유로존의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다 막아줄 거다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토대는 만들었다는 데 포인트를 맞추고 시장을 봐야 되겠고, 이로 인해서 일단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일부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들 위한 오늘장 투자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죠. 네.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상당히 소강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선에서 혹시 공화당이 승리하게 되면 그동안 진행했었던 양적 완화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선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눈치 보기장이 아마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4,000개 매도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다시 다 환매해서 매수 쪽으로 가는지에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수적으로는 2,000포인트, 그러니까 심리적 선이죠. 이 선까지 올라오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한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로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이 어떻던가요? 네, 일단 어제보다 나은 상황이 일단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를 많이 때렸죠. 그러면서 베이시스가 악화가 되면서 프로그램 물량이 좀 상당히 장중에 압박을 가했었는데요. 결국 오들어서 프로그램 매수로 다시 전환을 했고요. 오늘 베이시스가 좋게 시작을 했고 외국인이 선물 매수에 일단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시스가 좋아지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620억 정도 국가 지자체에서 거의 다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쪽에서 물량을 좀 사고 있고요. 증권 쪽에서도 좀 사는 모습 일단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은 역시 현물을 파는 모습. 어제 외국인이 종가로 3,700억을 현물 시장에서 샀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또 하시는 분이 약간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SK텔레콤에서 포스코를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을 했습니다. 3,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금액적으로. 그거를 외국인이 받아갔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어제 전일 종가로 보면 3,700억 정도 외국인의 현물 매수를 한 걸로 일단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뭐 너무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는 일단 없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의 현물을 뭘 파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하학업종을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정유업종을 많이 팔기보다는 어제도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12만 주나 샀어요. 근데 기간이 17만 주를 팔았다는 거죠. GS 같은 경우에는 어제 3만 주를 팔았고 어제 기간이 6만 5천 주를 샀고 뭐 SO유 같은 거 크게 팔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LG학 같은 게 기간이 상당히 많이 팔았었고요. 금호석유 이런 하학업종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사실 미국의 대선과 연결해가지고 지금 오바마가 좀 유가를 잡고 있으려고 하는 정책 때문에 유가가 오르지 못하는데 정유주의 어쨌든 실적 3분기에 나와보면 알겠지만 그다지 2분기보다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학업종은 상당히 중국 경기 둔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기간이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이 같이 파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일단 그런 수급 상황이 어닝 시즌 결국 실적 발표들 이제 업종별로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는 4분기에 대한 예상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수급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일단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좀 사는 모습입니다. 130억을 사고 있고요. 물론 IT 업종, 제조업종, 코스닥 결국 IT 제조업종에 많이 사는 모습인데요. 기간은 56억 팔고 있고 개인은 60억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사자를 외치고 있는데 요새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들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들 오늘은 모바일 게임주가 약세입니다. 대신 바이오주들이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바이로메드라든지 시젠 그리고 SK케미칼, 동아팜텍
부강약품, 뭐 메디포스트, 거의 바이오 업종이 3, 4%대 오르고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주들은 아침에 강세 모습 보이는 듯 했으나 오늘 유메이드, 조이맥스, 계속 강했던 업종들, 드래곤플라이, NC소프트는 무려 5%나 빠지고 있고요. NHN이나 다음 서비스 업종도 지금 2%대 다음이 빠지고 있고 NHN은 부합인데요. 이게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바이오 그리고 모바일 게임즈 어제는 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또 상당히 성장성이 부각된다. 1년 전에도 나왔던 소리입니다. 사실 수급적으로 보면은 기간이 그렇게 땡기거나 그러지 않는데도 이렇게 올리고 그런 것들은 약간 세력이 좀 개입한 것도 있고요. 결국엔 코스닥에서 수익률 게임을 기관이 하고 어떤 큰 세력들, 부티크나 이런 세력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돌려가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종목을 올린다면은 누구나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제 모바일 올렸던 거를 오늘 아침에 올렸으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따라 붙었으면 단기 고점에 물리면 또 내리면은 개인은 또 겁먹고 팔게 됩니다. 워낙 차트를 보면 겁이 나거든요. 바이오주를 그러면서 또 번갈아 가면서 올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주의 일단 어제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자신이 있으시면 따라 붙으시면은 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은 분명합니다. 지금 장은 코스닥에서 코스피가 계속 거래가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은 하여튼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540포인트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는 아침 대비 어쨌든 좀 반등을 하는 모습.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보다 4포인트 오르면서 1985포인트, 6포인트 기록 중인데요. 일단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어쨌든 시장은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아직 이틀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큰 상승과 큰 하락은 없을 것이다. 결국 주체별 수급 상황도 계속 감망 분위기가 사실 많고요. 매도 분위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거에 좀 일단 초점을 맞추시면서 계속 말씀드린 전략을 좀 펼쳐 나가시는 그런 일단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를 또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셔야죠. 네, 외국인은요, 이번 주 만기주라고 분명히 알고 있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추가로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개인은 어제 콜옵션 100억 샀다가 종가에 다 틀렸습니다. 망했는데요. 오늘은 좀 전에 제가 양매수 좀 자막에 일찍 보내다 보니까 아침에 양매수를 했었습니다. 콜옵션, 풋옵션 양매수를 하다가 지금 아침에 이제 좀 반등이 나오니까 풋옵션을 63억 사고 있고요. 콜옵션 19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주에 개인들이 항상 대박을 노리면서 옵션 시장에 많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어제 콜옵션 쪽박 났고요. 오늘 풋옵션 이렇게 되면 시장이 만약에 오들어서 좀만 더 올려도 쪽박이 납니다.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까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옵션 투자에 계속 주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개인들은 계속 일단 대박을 노리는 그런 어쩔 수 없죠. 로또로 사는 이유랑 똑같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기계 물량에 우리도 의존할 수밖에. 기계 물량이라고 하면 프로그램 물량이겠죠. 어젠 프로그램 물량 매도 나왔다. 오늘은 매수 나왔다. 계속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도 기관이 전체 시장에서 187억을 사고 있지만 프로그램이 667억을 사는 걸 봐서는 사실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매수보다 매도가 많다. 이렇게 일단 분석을 하는 게 맞을 걸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또 함께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요, 아무래도 밤사이 유로존 또 재정위기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독일 재무장관이 당분간 안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유럽 증시가 1%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유로존 재정위기 언제까지 끌고 갈 문제일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인 국가들의 펀더멘탈이 좋아질 건 아닙니다. 유동성으로 어쨌든 막아내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ECB 얘기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OMT 방식의 국채 매입이 새로 나왔죠. 드라기가 말한. 그게 뭐냐. 결국 단기 국채물 3년물 이하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해주겠는데 말로선 정확히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말로는 무제한이지만 그러니까 조건부 무제한이죠. 어떤 국가, 그러니까 스페인이 구제금융 요청 안 하니까 지금 국채 매입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10년물이나 이런 장기물은 안 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20얘기를 다시 해드리는 거는 미국발 QE3에 대한 무용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발 QE3도 예전에 QE1, QE2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런 정책들처럼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은 아닙니다. 고용지표랑 소비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 쓰기 위한 정책이고 그것들이 일어나면은 이 정책을 안 쓸 수 있다는 조건부입니다. 역시 유럽과 미국 이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지금 왜 외국인이 예전 QE1 때처럼 유동성이 밀려 들어오지 않느냐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제한적이라는 말은 썼지만 두 나라에서 어쨌든 조건부 무제한이고요. 그런 조건부라는 거는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자산 매입을 한다는 건데 그런 게 사실 지금 단기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물밀듯이 밀려오듯이 그런 자금들이 밀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으로 그렇게 또 물밀듯이 안 들어온 것 같지만 국내 채권시장,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된 이후에 계속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바이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뭐 뉴스를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상당히 큰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금리 동결까지도 또 예상하는 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외국인이 채권을 매입하는 왜냐하면 캐피탈 게인이 금리 인하를 되면 결국엔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 가격 효과를 단기적으로 노리면서 채권으로 몰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금리 인하에서 채권 가격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그것을 다시 매도를 치고 그 가격을 주식시장 행보를 시켰기 때문에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라도 충분한 시간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급할 게 항상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외국인의 관점, 어제도 집중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은 롱텀입니다. 기간은 쇼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코스닥에서 항상 이기는 거고요. 외국인 비중도 없긴 하지만 기간은 단기 모멘텀 그리고 어떤 단기 수급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작은 종목들에 항상 이기는 거고요. 외국인이 비중이 높다거나 어떤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것들은 기간이 컨트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좀 제가 중언부언한 것 같긴 한데요. 사실 20이랑 그리고 지금 미국 FED죠. FRB 연방준비위원회 이 두 곳을 믿으라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하면서 다시 또 불거져 나온 거긴 한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코스피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는 옵션 만기에 대한 주체 메이저 세력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런 좀 잡아놓기, 가두리 안에 잡아놓기가 있다. 외국인은 뭐 콜옵션, 풋옵션은 그동안 양매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이미 많이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수익을 그것만으로도 많이 낸 시장이고요. 그리고 기간은 코스닥에서 수익률 게임을 했고요. 개인은 정말 먹은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에서 자신 있게 따라 붙으신 분들은 정말 수익을 크게 냈을 텐데요. 뭐 코스닥에서 모바일, 바이오, 그리고 IT 관련 이제 스마트폰 관련 IT 부품주들을 매매를 번갈아서 선순환 매매를 하실 분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트레이딩을 안 하라고 말씀을 안 할 필요가 없죠. 하고 싶으면 해야죠.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대형주를 어쨌든 매집하는 국면. 제가 정유주는 계속 싸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유가를 미국 대선 때문에 사실 잡아두는 경향은 있지만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QE1, QE2 때랑 좀 다른 게요. 유가만 안 올라가고요. 상품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려인이 얼마 전에 정고점을 찍었고 지금 가격이 안 내려가는 데는 이유가 있고요. 풍산 이런 것들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는데 아직도 가격은 싸다고 봅니다. 주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 지금 사놓으면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요. 포스코를 어저께 왜 SK텔레콤 지분을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3,500억을 블록딜러 종가에 받아갔을까요? 뭐 지금 철강 업황 안 좋고 중국 안 좋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샀을까요? 다 좀 중장기 안목에서 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마 말씀드린 거를 매일 들으신 분은 제가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 분명히 아실 거라 보고 있고요. 코스닥 만약에 내일은 좀 코스닥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코스닥 종목들 어떤 게 단기 트레이딩 말고 장기 투자를 어떤 걸 해야 될지 내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은 옵션 만기일에 대비한 대형주 매도를, 박소영 대리는 바스권이 탈피가 기대되는 중국 관련주 주목을, 정영훈 팀장은 바스권 장세 속에 개별 종목 장세를 말했습니다. 최희용 대리는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관망 자세를 유지하자, 정재훈 실장은 지수 하락을 매수 포인트로 삼자고 했습니다. 자, 관심 업종은요. 건설화학 정유를 박성일 연구원이, 박소영 대리는 중국 관련주, 그리고 정영훈 팀장은 철강, 최희용 대리 전자결제 관련, 정재훈 실장은 기기 업종을 말했습니다. 네, 동부증권 박소영 대리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이 어떻던가요? 네, 지금 전일 뉴욕 증시가 9월 실업률 급락으로 인해 상승을 했지만 어닝 시즌 돌입에 따른 불안감의 상승폭을 좀 제한을 하였습니다. 전일 코스피 또한 특별한 모멘텀 없이 하락 출발을 하였고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를 좀 하락 마감을 하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 마감을 해줬고 업종별로는 지수 약세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의료, 정밀과 의약품, 음식료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198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혼조세로 좀 전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0선 돌파 이후에는 지금 전일날은 좀 큰 움직임이 부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의 개선 효과가 주식시장에서 준 좀 긍정적인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음으로 좀 확인되는데요. 미국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오히려 코스피 있는 상승 탄력을 좀 둔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장은 옵션 만기와 지금 금리 결정을 앞두고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지금 제한된 등락 속의 횡보 장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순매도, 선물에서도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좀 코스닥을 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으로 정고점 5,544포인트 돌파 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상승 업종이 좀 다소 많은 가운데 싸이 효과로 인한 DI가 상한가, 의료정밀 업종이 6% 가까이 좀 급등을 좀 하고 있고요. 금통일 앞두고 좀 보험 업종이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건설업 또한 좀 소폭 올라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지금 현재 다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LG화학이 1% 정도를 좀 내려줬고 삼성전자는 지금 사흘 만에 좀 내리세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지금 강보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웅진그룹 사태로 소송에 휘말린 신한지주도 좀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생명은 좀 1%대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 가운데 유상증자를 좀 결정 웅진 싱크빅을 지금 하루만 좀 약세로 전환을 해주었고 전일 7%대로 급등했던 웅진코에 역시 좀 지금 4%대 내림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고 당분간 중단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되는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을 좀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박스권 탈피가 기대되는 중국 관련주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주십시오. 네, 지금 최근 중국 기업에 대한 제노 리스크의 우려와 이제 중국의 어두운 경제 전망이 같이 더불어져서 사업적으로도 지금 부실 사업이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 차이나 디스카운트 좀 영향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이제 펀더멘털이나 실적에 상관없이 큰 폭으로 좀 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해종합지수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상승 시도를 중에 있으며 한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도 역시 바닥을 다지고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120선 위에서의 돌파 시도를 좀 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보통 주식이라는 올라갈 때 좀 따라잡으면 좀 물리실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식으로 바닥권 종목을 많이 찾으셔서 주식을 좀 하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중에 차이나 하오란이라는 종목인데요. 차이나 하오란 역시 역사적 국전 대비를 하면 지금 거의 7분의 1 토막이 지금 났는데 이 기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이냐면 중국 홍콩에 설립된 지주 회사로 중국 최대 폐지 회수 및 재활용 사업체인 장인시아오 폐지와 고급 코팅 비판지를 생산하는 장인시나오 재질의 계열사를 좀 보유한 기업입니다. 친환경 자원 재생 전문 기업이며 중국의 재질 생산량이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규모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 1인당 평균 종이 소비량을 좀 비교해서 볼 때는 3분의 1도 안 되는 소비량으로 지금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재질 시장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전체 재질 생산량과 소비량은 연간 8%에서 10% 정도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차이나 하오란의 코팅 백판지는 연 12%에서 15% 정도의 고성장을 좀 지속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폐지 회수율이 한국의 절반 이하로 향후 중국 폐지 회수 시장을 매우 좀 큰 발전 전제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강소성 백판지 시장 내에서의 30% 이상의 시장 점유율과 더불어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서 이제 글로벌 500대 기업들의 장기 고객으로 확보한 좀 안정적인 고객 기반으로 한 기업입니다.
지금 100% 폐지 재활용을 통한 제재 생산 모델은 중국 환경 정책과 좀 부합을 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요. 폐지 산업이 좀 규범화되고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진입 장벽 또한 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차이나 하우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한 사업 환경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6월부터 한 4, 5개월간 바닥을 좀 다져왔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1,300원대인 걸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주봉으로도 역시 좀 대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살짝 좀 꼬리를 올려주고 20주선에 좀 올라탄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9월 중순에 주가를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하면서 국정 영향을 다진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외인의 수급으로 좀 만들어준 것으로 어제 좀 스타트가 좀 좋았고 계속해서 외인의 수급이 좀 받쳐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120선 좀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요. 지금 바닥권이만큼 강하게 돌파를 했지만 바닥권이만큼 두려움 없이 좀 안전하게 매수해도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제가 매수가 밴드를 1,600원 이하로 좀 잡아드렸는데 오늘 좀 갭상승하고 좀 크게 올라간 만큼 짧게 보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크게 하지 마시고 좀 작게 해서 매수를 좀 해보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0%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3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차이나 하우런에 대해서 동부증권 박수영 대리로부터 추천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유동성 장세의 충족 요건은 풍부한 유동성과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 풍부한 유동성은 공급되고 있지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약한 상황인데요. 기대감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 살펴봅니다. 11월 8일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 대표회의를 통해 시진핑 시대가 열립니다. 5세대인 시진핑 차기 지도부의 성향과 특징에 맞춰 중국의 향후 10년간의 정보정책 드라이브 성향이 나올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출 대상국들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어 정부 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동성 장세의 충족 요건은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일 텐데요. 현재 흐름을 보면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약한 상황이라고요. 예, 그 시장이 9월 중순에 그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발표한 이후 크게 상승한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유동성을 얘기할 때 그 시장에서는 왜 유동성이 공급되는데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또 내년에도 또 예상치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는 그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도 유동성의 한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유동성 장세가 계속 되려면은 유동성이 공급되고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계속 있어야 될 텐데요. 그 유동성을 얘기한다면 뭐 유럽에서는 그 위기국의 국채 매입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간 벌기 성격이 강하지만 그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의 국채의 금리를 많이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줬고요. 그 미국의 QE3가 있었고 일본은행도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 글로벌 시장은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는 건데요. 그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침체가 이제 위기국인 이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에 머물지 않고 이제 독일도 같이 침체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도 이런 글로벌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6월 7일 날 이제 금융 완화 정책을 폈습니다만 이제 지지부진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히려 이제 재고 부담이 증가하면서 그 경기 침체가 이제 향후에도 좀 더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유럽하고 그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미국의 경기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미국의 GDP를 살펴보면요. 비중 측면에서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된다면은 이런 그 유럽과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수요를 창출해 가면서 그
그 회복을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하고 중국, 일본 경제가 부진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시차를 두고 회복하게 되면은 그 경제가 반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4분기 그 유동성 장세가 계속이 되려면은 그 미국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것이 이제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12년 11월 8일이면 중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시진핑과 리커창의 쌍두마차로 중국의 5세대 리더 그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벌써부터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11월 8일이면은 그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 대표 대회가 열리면서 그 5세대인 시진핑 차기 지도부가 들어섭니다. 이 지도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제 보시라이 사건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부주석이 잠시 잠적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11월 이제 중순 이후로 이제 정책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 5세대 정부 그 차기 지도부의 어떤 성향하고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들은 이제 개혁 개방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지방에서 행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공적인 어떤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이들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대외 개방하는 정책에 대해 상당히 그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그 부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부상하니까 그 주변국들의 이제 견제가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민족주의적인 색채도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이 시진핑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그 정책은 성장과 내수를 이제 균등하게 발전시키는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타오 정부에서는 이제 4조 위안이 넘는 돈을 풀면서 보조금을 주면서 대규모 소비 부양에 나섰었지만, 이로 인해서 이제 지방 정부들의 부채가 이제 심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번 차기 지도부는 그 보조금을 주기보다는 그 세금을 감면하면서 내수를 진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지역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후진타오 정부 쪽에서 진행됐던 그 중국 동부 해안에 집중됐던 그 개발을 중국의 중서부 지역으로도 이제 옮기면서 그 지역 격차나 어떤 그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것에 이제 사회 불안을 치유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2011년 8월 이후에 이제 출범이 되면요, 내년 3월 이후에 이제 12기 전국 인민 대표 대회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이후에 시진핑 정부의 어떤 실질적인 정책들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에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정부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 대상국의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회복이 쉽지 않을 텐데요. 정부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 무역을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년 연속 그 1조 달러 달성의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9월 들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수출하고 수입이 1.2% 줄고 있는데요. 그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 수출하고 수입이 줄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년도하고 굉장히 비슷한 2,75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3분기 들어서 수출이 굉장히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지난 6개월 이후 3개월째 지금 수출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위기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 마케팅이나 금융, 행정 이런 지원 과제를 발표하고 있고요. 그 수출 부진 타개를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수출 부진의 원인이 수출 대상국의 어떤 경제 부진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그 여지가 적기 때문에 당국의 고민이 깊은 건데요. 어쨌든 지금 원화 하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약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조만간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한다거나 하는 어떤 신호를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게임이나
그 음식료 업종 그리고 여행 업종 뭐 이런 그 중소형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들이 그 내수 업종입니다. 그래서 원화 하락의 어떤 수혜를 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조만간 이제 정부에서 어떤 신호를 외환 시장에 신호를 보내게 된다면은 이런 그 주식 시장의 주도주들이 그런 내수주에서 다시 수출주로 잠시 변경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도 조금 힘이 별로 없는데요.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오늘 종합 상해 지수는 좀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76% 상승한 2090.24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는데요. 결국 2100선 부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지만 2100선을 쉽게 돌파하지 못할 거라는 의견 또한 지배적인 만큼 2100선의 돌파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탠다드 차트에서는 중국이 연내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급을 넣어놨었는데요. 지금 중국 본토에서의 외화 유입이 낮아지고 있지만 외자 유출 현상 또한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만큼 유동성 위기는 크지 않다라는 언급과 함께 금리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준율 인하의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중앙은행에서 역 RP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공개시장 조작을 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시장에서의 변화 또한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카타르 투자국이 QFII 자격을 승인받았다는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지금 계속적으로 외자 유입을 유치하기 위한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서의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증시의 유동성은 좀 더 확대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평균 주택 가격은 증가폭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좀 이끌어 나가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이라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부동산 개발업체와 부동산 기업의 조사 결과 9월 100개 도시의 평균 주택 가격이 1평방미터당 8,753위안으로 8월 8,738위안에 대비해서 0.17% 소폭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은행에서는 올해와 내년 중국의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올해와 내년의 GDP 성장률 각각 8.2%와 8.6%에서 7.7%, 8.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경제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크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나와서 이러한 전망치들이 조정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결국 중국 내부에서 이러한 경제 둔화 속도가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 정책 기조가 이어져 나와야 된다는 언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지도부 교체 이후 중국에서의 정책들이 크게 변할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쪽 소식 들어봤습니다.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김재현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미국 어닝 시즌 개막한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알코아를 시작으로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이 좀 개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실적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 좀 드렸었고요. 지지부진한 증시 근본적인 원인은 좀 미국 실적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면서 찾아보자는 의미로 미국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3분기 실적은 지난 2009년 말 이후 좀 퇴약을 보일 것의 의견이 많습니다.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 정도 감소 예상되고 있고요. 이는 11분기 연속 증가 이후에 첫 감소세로서 3개월 전망치인 1.9%보다 감소폭이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좀 페덱스나 UPS 등 미국 대형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낮춘 점도 영향이 좀 컸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업 부분이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미국의 그 실적들이 부진한다는 점에서 QE3 효과가 증시의 상승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좀 지키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제조업과는 달리 소비나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좀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들어서 자동차나 주택 시장이 반등을 했고요. 소매업체들도 9월 신학기 시즌 수제를 좀 받았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또 금융주의 분기 이익은 성장세를 한 1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차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장 전략을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예, 어닝 시즌이 시작된 만큼 실적 호전주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 시장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미 3분기를 시작하면서 상장사의 71% 정도 기업이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보다도 또 오히려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실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보다는 실적에 의해서 어떤 주식이 좀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대부분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소수의 종목이 실적이 좋다면은 그 소수의 종목에 평년보다 훨씬 강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시기보다는 현재 입장에선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요. 실적 시즌이 오픈된 만큼 실적 호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실적 호전주 대우인터내셔널이 가장 큰 폭의 실적 호전을 보여줍니다. 또 베이직하우스, 컴투스, 삼성 SDI, 두산, 풍산, LS산전, 삼성전기, GS 이들 종목군들이 3분기 실적 개선폭이 가장 큰 상위 종목으로 꼭 관종에 넣어놓으시고요. 한두 종목 정도는 포트에 꼭 편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카지노주와 화장품, 게임주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주는 이제 부분이 되면서 이벤트성으로 단기 시세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구조적 성장주이기 때문에 국정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두고서 오늘장 관련주들의 좀 반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통위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전추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랜만에 좀 양호합니다. 일단 건설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요. 낙폭 과대 업종 중에서도 아마도 제일 많이 빠졌던 업종이 건설주가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은 당분간은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낙폭이 가장 컸던 GS건설, 또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의 흐름은 현재 중소형주에 비해 가지고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좀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목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SK 하이닉스 준비를 했는데요. 대부분이 한 번씩 매매를 해보셨던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DRAM 가격은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에 반면에 랜드 플래시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 전환이 4분기엔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예상하기로는 마이너스 113억 원을 예상을 했는데 아마도 980억 원 정도 훨씬 큰 폭의 하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 바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좀 매수를 하셔도 좋아 보이겠고요. 매수가는 23,200원, 목표가는 27,500원, 손절가는 2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재현 차장과 함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는요 세라톤 그랜드 워커힐에서 부자클럽 김원기 대표의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등 시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신다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무료 문자 013-3366-0110 또는 전화 02-3153-2610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